안녕하십니까. 류마지기 원장 유창기란 의사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내 사랑하는 류마티스에 질문글을 올려주신 어느 40대 류마티스 관절염 추정 진단되는 여성분의 질문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6세 여성분이시라고 그랬고 2015년 5월에 오른손 약지, 그러니까 이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에 중간 마디면 이제 요 마디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나타나는 부위 둘째 마디죠. 어디가 부딪힌 듯이 아프고 건강검진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25 정도로 나왔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라고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마티스 인자는 보통 15에서 15 이하이거나 20 이하인 경우에 정상으로 보는데 이분은 25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 반응을 나타낸 것인데 류마티스가 양성이라고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류마티스 전문 내과에서 가서 검사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피검사 결과를 했더니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다. 그게 2015년 6월이고 그래서 대학병원에 이제 가시게 된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셨는데 ESR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 수치가 28로 나왔죠. ESR의 정상 범위는 보통은 20 이하입니다. 28로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상승했는데 28 정도로 나왔다고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확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 보시면은 5주 동안 병원에서 처방된 약을 먹으면서 제 블로그 내 사랑하는 류마티스에서 열심히 읽으신 것 같아요. 제 블로그를. 우유랑 고기 안 먹고 운동을 했더니 류마티스가 아닌 게 될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7월 말부터 발이 시린 증상이 있어서 류마티스 걱정마. 류마티스 걱정마는 책은 제가 감수한 책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제 블로그하고 제가 감수한 이 책까지 샅샅이 아마 보신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 걱정마에 보면 발이 시린 냉증에 대해서 나오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린 여성분들의 경우에 냉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분 지금 류마티스 내과 가서 초음파 검사, 피검사, 엑스레이 다 했는데 거기서도 정상이 나왔다. 초음파로 관절 류마티스 염증을 살펴볼 때요. 염증이 아주 미세한 반응에도 초음파 영상에서는 노출이 됩니다. 따라서 초음파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으면은 그것은 류마티스 염증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분 말씀은 오른손 중지에 이 가운데 마디가 이게 볼록 튀어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져 있고 손가락 마디가 아픈 것 같기도 해서 밥맛도 떨어지고 불안증이 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이분이 이제 손가락이 아파서 근처 류마티스 내과 가서 검사했더니 피검사 결과 보고는 류마티스로 진단을 일단 받았는데 그 다음에 대학병원에 갔더니 정상이 나와서 류마티스도 퇴행성 관절염도 아니라고 했다. 여기서 이제 본인이 혼동이 오는 거죠. 류마티스 내과 의원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했는데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류마티스 관절염도 아니고 퇴행성 관절염도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일단 류마티스 인자 수치도 그렇고 ESR 염증 수치도 그렇고 일단 수치상으로 볼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확진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분 말씀하시는 게 류마티스였던 게 5주 동안 음식 먹고 5주 동안 양약을 복용한 겁니다. 양약 복용하고 음식 관리하고 프로폴리스 먹고 운동 좀 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받은 상태에서 다시 류마티스가 아닌 걸로 진단이 되느냐 이것을 궁금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분 보면은 냉증이 있다고 해서 양파, 마늘 같은 거 먹고 냉증이 해소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류마티스 관절염은 냉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손발이 찬 거죠. 산후풍이라고 하는 증상도 냉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류마티스 관절염도 냉증이 원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양파나 마늘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염증 수치가 상승되어 있는 상태, 류마티스 관절염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양파, 마늘 먹었을 때 염증 반응이 급속히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의를 요하는 게 양파하고 마늘입니다. 이분 조종환기는 없고
손이 붓는 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주 멀쩡하고 다른 환자들도 아픈 건 없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맹점이 이분이 5주간 이제 양약을 처방받고 대학병원에 가신 것 같거든요. 인근 류마티스 내과에서 처방받은 약이 프리나정. 프리나정은 진통 소염제입니다. 먹으면 일단 안 아파지는 약이에요. 그리고 류마티스, 항류마티스에 속하는 할록신정, 항말라리아 염증 약이죠. 그럼 벌써 진통 소염제에다가 항말라리아제까지 처방받았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요게 또 중요합니다. 프레드니솔론정. 이거 부신필 스테로이드거든요. 그러니까 메토트렉세이트만 빼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는 주요한 약물로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물들을 세 가지를 부신필 스테로이드, 진통 소염제, 항말라리아제까지 이렇게 먹으면요, 웬만한 통증을 일단 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5주 동안 음식 관리하고 뭐 운동하고 해서 류마티스가 아닌 걸로 바뀔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약을 먹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약을 먹으면 일단 안 아파지고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약에 의한 상황인 건지 아니면 류마티스가 나은 건지 그거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부신필 스테로이드까지 복용하셨기 때문에 약에 의해서 일단 가라앉으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본인이 이제 예민하고 불면증이 있어서 류마티스에 잘 걸리는 분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걱정을 이제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정상 판정을 두 곳에서 받으셨잖아요.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인자가 그렇게 높지 않고 염증 수치도 높지 않고 조조강직도 없고, 그리고 전반적인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확신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너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40대 50대 여성분들 중에서 갱년기로 접어드는 나이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40대 후반인데, 제가 진료하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가 이 연령대입니다.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중후반. 그런데 이 여성분들의 경우는 갱년기로 인해서 마치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제가 혈청검사 음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갱년기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내려드리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류마티스 음성이라고 하고, 또는 병원에서는 류마티스로 확진을 내릴 수 없는데 나는 굉장히 아프고 관절이 부어있고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분 제가 직접 뵙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갱년기성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약간 보입니다.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확진하기는 애매하니까 일단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처럼 본인의 증상과 상황에 대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강기성 척추 등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제 블로그 내 사랑 류마티스에 올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직접 동영상으로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